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장 30년간의 소소한 희망이 현실이 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강진석은 조용히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주서연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움직였다. 73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일상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준비를 마쳤다. 출근길에 서연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해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연도 6시에 일어나 구청 근로사업장으로 향했다. 70세의 나이에 공원 청소와 화단 관리 일을 하며 하루 3만 원 정도를 벌었다. 점심시간에는 진석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오늘도 진석 자랑을 했다. 우리 그이가 참 착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투덜 한 번 안 해. 저녁 8시 두 사람이 집에서 만났다. 진석은 하루 종일 배민 배달을 하며 32,000원 정도를 벌었고 서연은 구청에서 3만 원을 벌었다. 합쳐서 약 6만 원. 집입세와 생활비를 빼면 항상 빠듯했지만 서로 있어서 행복했다. 토요일이 되면 진석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동네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한 장을 샀다. 5,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일주일 동안의 소소한 희망이었다. 이 작은 희망이 없으면 고단한 일상을 버텨낼 수 없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의식이었다. 복권 판매점 사장은 진석을 보자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이번 주도 오셨네요. 그럼요. 30년째인데 이제 와서 끊을 수 있나? 사장도 진석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와서 자동 선택으로 로또 한 장씩 사가는 단골 손님이었다. 로또를 사고 둘이 함께 먹을 도시락을 사서 집에 돌아오면 진석은 항상 같은 농담을 했다. 여보, 이번 주도 20억 줄 테니 20억 다 쓰면 안 돼. 서연은 매번 웃으며 대답했다. 어떡하지? 이번 주도 바로 20억이 나가서 한 푼도 안 남을 텐데. 이런 대화를 30년간 반복해왔다. 사실 두 사람은 복권이 정말 당첨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다. 그저 일주일간 꿈꿀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사는 것뿐이었다. 만약에 당첨되면 뭘 할까 상상해보며 웃기도 하고 서로 걱정도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서연도 구청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영감이 매주 로또 사와서 20억 다 쓰지 말라고 그래요.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진석 할아버지 참 로맨틱하시네. 우리 영감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 소소한 희망으로 살아오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평소처럼 TV에서 로또 번호 발표가 시작됐다. 서연이 습관적으로 로또를 확인해봤다. 늘 하던 대로 한 번부터 차근차근 맞춰봤다. 한 번 맞네. 항상 한 개는 가끔씩 나와준다. 그런데 이상했다.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까지 맞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석이 다가왔다. 뭐가 이상해? 5번도 맞고 6번도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진석도 로또를 확인해봤다. 정말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했다. 30년간 사온 로또가 드디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이게 정말일까? 30년간 농담처럼 했던 그 20억이 정말로 우리 것이 된 걸까? 여보, 이거 꿈 아니야? 서연이 진석의 팔을 꼬집었다. 아야, 꿈이 아니네. 두 사람은 로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했다. 이번 회차 당첨 금액은 40억 원이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40억이 다 우리 돈 되는 거야? 이번에는 진석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믿기지 않지만 그런 거 같아.
30년간 꿈꿔왔던 게 되네. 두 사람은 서로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복을 주시는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30년간 매주 5,000원씩 모아봐도 절대 만들 수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진석이 말했다. 서연아, 우리 뭐부터 해볼까? 글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큰 돈 써본 적이 없어서. 다음 날 일요일, 두 사람은 은행에 갔다. 직원에게 로또 당첨을 확인받고 당첨금 수령 절차를 알아봤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여보, 이거 진짜인가?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여보, 무서우면서도 기뻐.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믿지질 않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은행을 나왔다. 73세와 70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다. 여보, 우리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복을 내려준 것 같아.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서로 아끼면서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 보고 계셨나 봐. 30년간의 소소한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장생의 첫 5성급 호텔의 격식. 로또 당첨을 확인한 지 사흘째, 강진석과 주서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은행에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나서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세금을 뗀 후 32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찍혔다. 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우리 좀 좋은 데 가서 밥 먹어볼까? 평생 할인 도시락이나 분식집에서만 먹어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걸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서연도 그러고 싶었다. 여보, 나도 한 번은 제대로 된 호텔 음식 먹어보고 싶었어. TV에서만 봤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동에 유명한 5성급 호텔이 있었다. 조식 뷔페가 특히 유명하다고 나와 있었다. 서연아, 여기 어때? 한 사람에 8만 원이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했다. 가보자. 우리도 이제 그런 곳 갈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어색했다. 이런 좋은 곳에 우리가 가도 되나 싶었다. 명동역에서 내려 호텔을 찾아가는데 건물부터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입구에서부터 다른 세상이었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90도로 인사하며 정중하게 안내해줬다. 어르신, 조식 뷔페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해했다. 이런 격식 있는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석이 서연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이제 우리도 돈 있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하자. 서연의 말에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뷔페장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갖 음식들이 예술품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각 구운 크로아상, 각종 수제 잼들, 여러 종류의 치즈, 프리미엄 햄과 베이컨, 신선한 과일들까지 평소 먹던 음식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서빙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다.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메뉴판을 보니 원두 커피 종류만 10가지가 넘었다. 평생 믹스커피나 자판기 커피만 마셔온 진석은 당황했다. 그냥 맛있는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중에 어떤 걸 추천드릴까요? 라떼요. 음식을 가져다가 앉으면서 두 사람은 계속 감탄했다. 음식 맛 자체는 집에서 해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위기, 이 서비스가 완전히 달랐다. 직원들이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라며 계속 신경 써주고 빈 접시는 즉시 치워주고 진석이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음식보다 이 기분이 좋네. 우리도 이런 대접받으며 살 수 있구나.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돈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정중하게 대해줬다.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평생 이런 존중받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각 구운 빵을 먹어보니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런 빵이 있다니. 우리가 평소 먹던 빵하고는 완전히 달라. 신선한 과일들도 마찬가지였다. 입에서 달콤함이 터졌다. 마트에서 사던 과일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라떼를 마셔보니 부드럽고 고소했다. 이게 진짜 커피 맛이구나. 믹스 커피만 마셔와서 몰랐네. 서연도 감탄했다. 여보, 우리 평생 이런 걸 못 마시고 살았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두 사람은 뿌듯했다. 돈을 내는 것도 당당했다. 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서연아, 꿈 같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음식을 먹다니. 여보, 이제 진짜로 좋은 것들 경험해보면서 살자. 호텔 로비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다. 여보, 이제 뭘 해볼까? 글쎄,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었다. 길을 걸으면서 진석이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볼까? 버킷리스트. TV에서 봤는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두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적어보자.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종이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파리 여행, 좋은 집에서 살아보기, 캠핑카로 전국 여행, 고급 한정식 먹어보기, 온천 여행, 크루즈 여행 등등. 적다 보니 30년간 참고 살았던 욕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아,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여보, 우리한테 시간은 많아. 이제 일도 안 해도 되고. 맞아. 평생 처음으로 시간도 돈도 있어. 73세와 70세의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다. 30년간 매주 5,000원씩 투자한 희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꿈에서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3장 50년 만에 파리 신혼여행, 호텔 조식을 경험한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연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건 해외여행이었다. 특히 파리 여행이 꿈이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갔잖아. 그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부산 바닷가에서 하루 보내고 온 게 전부였지. 진석도 그때가 생각났다. 서연한테 미안했어. 다른 사람들처럼 제주도라도 가고 싶었는데 1975년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은 정말 가난했다.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부산 해운대에서 하루 묵고 온 게 전부였다. 그때도 여관비가 아까워서 밤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도 서연이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이제는 다르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서연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여보, 파리 가보고 싶어. TV에서 에펠탑 나올 때마다 한 번은 가보고 싶었거든. 진석은 깜짝 놀랐다. 파리? 그런 먼 곳까지 왜 못 가? 이제 우리도 돈 있는 사람이야. 여행사에 가서 파리 여행 상품을 알아봤다. 젊은 직원이 설명해줬다. 어르신들 나이를 고려하면 1등석 항공편과 5성급 호텔을 추천드려요.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거든요. 비용을 들어보니 1인당 800만 원이었다. 예전 같으면 1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했다. 서연아, 어때? 비싸긴 하지만 여보, 우리 평생 이런 여행 한번 못 해봤잖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두 사람은 파리 7박 8일 일정으로 예약했다. 1등석 항공료부터 5성급 호텔, 전용 가이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 출발 전날 밤 서연이 설레며 말했다.
여보, 정말 파리에 가는 거야? 꿈 같아. 맞아. 50년 만에 진짜 신혼여행 가는 거야. 두 사람은 여행 가방을 싸면서 계속 웃었다. 73세와 70세의 늦은 신혼여행이지만 20대보다 더 설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다른 세상이었다. 1등석 전용 라운지에서 대기하는데 음식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됐다. 여보,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서연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1등석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신세계였다. 좌석이 소파처럼 넓고 완전히 눕힐 수도 있었다. 승무원이 정말 친절했다. 편안히 쉬세요라며 담요와 슬리퍼까지 가져다 줬다. 서연아, 이게 1등석이구나. TV에서만 봤는데 기내식도 레스토랑 수준이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코스로 나왔다. 와인도 함께 제공됐다.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던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다.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에 감탄했다. 진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있어. 정말 신기해. 이런 풍경이 있다니.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전용 가이드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파리 여행을 담당할 김 가이드입니다. 공항에서부터 VIP 대접을 받으며 호텔로 향했다. 파리 시내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풍경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파리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 넓은 대로, 카페 테라스의 사람들까지. 서연아, 이게 정말 파리야?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다. 스위트룸이었는데 그들이 살던 원룸의 5배는 되어 보였다. 침실, 거실, 화장실이 따로 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서연이 감탄했다. 여보, 여기가 진짜 우리가 머물 곳이야? 맞아. 이제 우리도 이런 데서 잘 수 있어. 창문을 열어보니 에펠탑이 보였다. 여보, 에펠탑이 보여. 서연이 소리쳤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그 탑이 창문 너머에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 본격적인 파리 관광이 시작됐다. 첫 번째 코스는 에펠탑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다. 두 사람은 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50년 전 신혼여행 때 이런 곳에 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야.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줬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어르신들 정말 좋은 커플이시네요. 50년을 함께 사신 게 보여요. 가이드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뿌듯해했다.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서 파리 전체를 내려다봤다. 서연아, 여기서 보니까 파리가 정말 크네. 우리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믿어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감격했다. 점심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프랑스 정통 코스 요리였다.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예술 같았다. 여보, 이게 프랑스 요리구나. 정말 맛있어. 와인과 함께 먹으니 더욱 고급스러웠다.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했다. 모나리자를 직접 보는 순간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모나리자를 진짜로 보고 있어. 서연아, 우리가 정말 대단한 곳에 와 있는 거야. 저녁에는 생강에서 디너 크루즈를 즐겼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야경이 환상적이었다. 여보, 이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서연아,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호텔로 돌아가서 샴페인을 마셨다. 생전 처음 마셔보는 고급 샴페인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맞아. 30년간 로또 사길 잘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5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진짜 신혼여행을 70대에 하고 있다는 게 꿈 같았다. 사장 드디어 우리만의 집.
파리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이제 다음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차례였다. 바로 진짜 우리 집에서 살아보기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30평방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50년을 살았다. 월세 50만 원도 아까워서 이사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연이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살았잖아. 진석도 그러고 싶었다. 맞아.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젊은 공인중개사가 두 노인을 보더니 처음에는 대충 대했다. 어르신들,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있나요? 한강뷰는 비싸요. 전세로만 해도 10억은 넘는데. 그때 진석이 말했다.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가능해요. 중개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정말 좋은 매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한강공원 앞 아파트를 보러 갔다. 35층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카드키로 들어가는 것부터 신기했다. 서연아,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구나.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거실만 해도 지금 살던 집의 3배는 되어 보였다. 천장이 높고 전면이 통유리창이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보, 이게 정말 집이야? 침실도 3개나 있고 화장실도 2개였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어서 정말 넓었다. 서연이 감탄했다. 여보, 여기서 요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연아, 이제 마음껏 요리해봐. 베란다에 나가보니 한강이 정말 가까웠다. 유람선들이 지나다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서연아, 아침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봐. 꿈 같아. 여보, 중개사가 설명했다. 전용 면적 60평이고 전세 12억입니다. 관리비는 월 30만 원 정도 나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했다. 여보, 어때? 여기서 살아볼까? 좋아.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 12억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 집주인도 흔쾌히 승낙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진석이 감격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맞아. 평생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기뻤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자녀들에게 알릴 것인가? 진석과 서연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다. 큰딸 민정 52, 둘째 아들 민수 49, 막내딸 민경 45점. 하지만 독립한 후로 연락이 뜸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명절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 부모가 가난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줬고 결혼할 때도 별 도움이 못 됐다. 그래서 자녀들은 점점 부모와 거리를 뒀다. 서연이 말했다. 여보, 애들한테 이사한다고 말할까? 진석은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 뭘 말해. 10년간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물어봤는데. 그럼 그냥 가자. 우리 마음대로. 맞아. 이제 우리 인생이야.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VIP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모든 걸 해주는 서비스였다. 비용이 200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도 새로 샀다. 브랜드 가구점에서 침실 세트, 소파, 식탁 등을 모두 새로 구입했다. 서연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맞아. 모든 게 새로워. 마사지 의자도 샀다. 300만 원짜리 최고급 제품이었다. 여보, 이제 집에서 마사지 받을 수 있어. 서연아, 평생 어깨 아프고 허리 아팠는데 이제 좋아질 거야. 이사 당일 모든 짐이 새 집으로 옮겨졌다.
50년간 살던 반지하 원룸을 나서면서 서연이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야. 맞아. 새로운 시작이야. 새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정말 신기했다. 35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새 가구들이 배치되니 정말 집 같았다. 특히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는 기분은 천국 같았다. 서연아,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맞아.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마사지 의자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여보, 천국이 따로 없어. 서연아, 이제야 진짜 살아보는 것 같아. 무엇보다 좋은 건 자녀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락도 안 하고 이사했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서연아, 우리가 왜 애들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해? 맞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마사지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넓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먹었다. 73세와 70세의 처음으로 집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오장무단 이사의 쾌감과 VIP 라이프. 새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강진석과 주서연은 매일이 꿈 같았다. 아침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넓은 거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옛날 집 근처 이웃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진석이 형, 이사 갔다며? 애들이 찾더라.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화했다. 큰딸이 와서 부모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던데 진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요? 뭐 급한 일 있나 봐요. 연락처 알려달라는데 어쩌지? 저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진석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애들이 우리 찾나 봐. 서연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어때서? 10년간 안부도 안 물어보더니 이제 와서. 맞아. 우리가 왜 애들한테 보고하고 살아야 해? 두 사람은 자녀들의 연락을 무시하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먼저 백화점 VIP 카드를 만들었다. 연회비 100만 원짜리 최고 등급 카드였다. 서연아, 이제 우리도 VIP야. 여보, VIP가 뭔지 처음 알겠어. 백화점 VIP 라운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무료로 차와 간식을 제공해줬다. 전담 직원이 있어서 필요한 걸 주문하면 바로 가져다 줬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쇼핑을 도와드릴까요? VIP 전담 직원 김 과장이 정중하게 물었다. 옷 좀 사고 싶은데 우리 나이에 맞는 걸로요. 물론입니다. 시니어 전용 브랜드 매장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평생 마트에서 파는 옷만 입어봤는데 백화점 옷은 확실히 달랐다. 원단도 좋고 핏도 좋았다. 진석은 정장 2벌을 샀고 서연은 원피스와 코트를 샀다. 총 200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개인 운전기사 서비스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전용 기사가 어디든 데려다 줬다. 기사님, 오늘은 남산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네, 사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차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이 새로웠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로만 다녔는데 자가용으로 다니니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서연아, 이제 우리도 차 타고 다니는구나. 맞아. 지하철 안 타도 돼서 좋아.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가기 시작했다.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다. 여보, 이런 음식이 있다니 정말 예술 같아. 서연아, 우리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온천 여행도 다녀왔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스파를 이용했다. 전신 마사지와 온천욕을 하고 나니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여보, 이래서 부자들이 건강한가 봐. 맞아. 돈이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 그러던 중 옛날 동네 친구들로부터 또 연락이 왔다. 진서가, 내 큰딸이 또 왔어. 부모님 연락처 꼭 알려달라고 하던데. 그래요? 뭐 급한 일 있나 보네. 이상해. 10년간 한 번도 안 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찾아다니지?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짐작이 갔다.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 것이다. 갑자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다.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애들이 우리 소문 들은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어때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맞아.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건데. 그날 저녁 정말로 큰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이사 가셨던데요. 진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 이사했어.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걱정됐잖아요. 뭘 걱정해. 10년간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물어보면서. 민정은 당황했다. 그게 바빠서. 그런데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괜찮은 곳으로 왔어. 걱정하지 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진석은 잠시 망설였다. 굳이 알아야 해? 우리 잘 살고 있어.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자식이 부모 주소 아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10년간 당연한 일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결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 말했다. 잘했어, 여보. 우리가 왜 애들한테 보고해야 해? 맞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다음 날부터 자녀들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더욱 당당하게 VIP 라이프를 즐겼다. 고급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들었고 클래식 음악회도 관람했다. 특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난 다른 VIP들과 친해졌다. 비슷한 연배의 부유한 노인들이었다. 저희는 사업해서 모은 돈인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로또 당첨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서연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구나. 맞아. 돈이 있으니까 대접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한 달 후 드디어 자녀들이 새집 주소를 알아냈다. 동네 이웃들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진석과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서연아, 애들이 곧 올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입장은 분명히 하자.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당당하게 살자. 그들의 VIP 라이프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30년간의 로또가 준 기적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육장 캠핑카로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VIP 라이프를 즐긴 지 2달째. 강진석과 주서연은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 했다. 바로 캠핑카 여행이었다. TV에서 보던 자유로운 여행이 너무 부러웠다. 여보, 캠핑카 사볼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캠핑카, 그거 비싸지 않을까? 알아봤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면 좋은 걸 살 수 있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했다. 캠핑카 전시장에 가봤다. 다양한 크기와 가격대의 캠핑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업사원이 설명해줬다. 어르신들 나이를 고려하면 이 모델을 추천드려요. 자동 변속에 운전하기 편하고 내부 시설도 완벽합니다. 내부를 구경해보니 정말 놀라웠다. 침대, 화장실, 주방까지 모든 게 다 있었다. 마치 작은 집 같았다. 서연아, 이거 하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겠네. 맞아. 호텔비도 절약되고 가격을 물어보니 1억 4천만 원이었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다. 현금으로 결제 가능해요. 영업사원이 깜짝 놀랐다. 정말요? 대부분 할부로 하시는데 캠핑카 인수교육을 받았다. 운전법부터 내부 시설 사용법까지 자세히 배웠다. 진석은 7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방 익혔다. 평생 배달 운전했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첫 여행지는 강원도로 정했다. 춘천의 한 캠핑장에서 2박 3일을 보내기로 했다. 출발 전날 밤 두 사람은 설레서 잠을 못 잤다. 여보, 정말 우리가 캠핑카로 여행을 가는 거야? 맞아.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출발 당일 캠핑카를 몰고 한강변 도로를 달렸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가는 기분이 최고였다. 서연아, 이제 집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 맞아. 자유롭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다. 캠핑카를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어르신들, 멋있는 차네요. 젊은 부부가 말했다. 캠핑카 여행 어때요? 정말 좋아요. 추천해요. 춘천 캠핑장에 도착했다. 자연 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른 캠핑카들도 많이 와 있었다. 진석이 능숙하게 캠핑카를 주차했다. 서연아, 도착했어. 이제 우리 집이야. 캠핑장 시설을 구경했다. 깨끗한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여보, 여기서 며칠 살아도 되겠네. 맞아. 집보다 좋은 것 같아. 저녁에는 캠핑카 앞에서 바비큐를 했다. 고기를 구우면서 맥주도 마셨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더욱 달콤했다. 서연아, 이런 게 진짜 인생이네. 맞아.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밤에는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잤다. 창문을 열어두니 자연의 소리가 들려왔다. 벌레 울음소리, 바람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여보, 집에서 자는 것보다 편하네. 맞아.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캠핑족들과 친해졌다.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었다. 어르신들, 캠핑카 언제 사셨어요? 얼마 전에요.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여행 정보를 나눴다. 다음에는 제주도도 가보세요. 캠핑카로 가면 정말 좋아요. 부산 쪽도 좋고요. 바다 보면서 캠핑하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즐거웠다. 춘천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 말했다. 여보,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어디 갈까? 제주도 어때? 배에 캠핑카 싣고 가는 것도 경험해보자.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카 여행을 떠났다. 부산, 경주, 여수, 설악산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매번 새로운 곳에서 자고 일어나는 신선함이 좋았다. 캠핑카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여행도 갔다. 어르신들이 부러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시다니. 젊은 회원들이 말했다. 특히 좋은 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연아, 여기 좋네. 하루 더 있자. 그래, 여보. 우리 시간은 많아. 호텔 예약도 필요 없고 체크아웃 시간도 없었다.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이번에 새로 생긴 캠핑장 가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함께 가실래요?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사진 찍기였다. 서연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여행지 풍경을 찍기 시작했다. 여보, 이런 예쁜 풍경을 남겨놔야지.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재밌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완전한 자유였다. 서연아, 집에 매일 필요 없었구나. 맞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핑 중에
자녀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요. 여행 중이야. 여행요? 어디로요? 캠핑카로 전국 돌아다니고 있어. 민정이 놀랐다. 캠핑카요? 언제 사셨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진석은 당당했다. 자녀들에게 허락받고 살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 나이 생각하세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우리가 어린애야? 그게 아니라 돈도 많이 들 텐데. 민정의 진짜 속마음이 나왔다.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건데 뭔 상관이야.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할 말 끝났으면 끊을게. 운전해야 해.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말했다. 애들이 돈 걱정하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마음이야. 그날 밤 캠핑파이어 앞에서 두 사람은 다짐했다. 서연아,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자. 맞아. 여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캠핑카 여행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다. 실장 나눔의 기쁨과 더 깊어진 사랑. 캠핑카 여행을 다니면서 강진석과 주서연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여행지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들을 보면 자신들의 행운이 더욱 감사했다. 제주도 캠핑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기억에 남았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혼자 작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 혼자 캠핑 오셨어요? 서연이 말을 걸었다. 응,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돈은 없지만 자연은 공짜잖아. 그 할머니는 도시락 하나로 2박 3일을 버티고 계셨다. 서연이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나눠드렸다. 할머니, 우리 음식 많으니까 같이 드세요. 고마워. 얘야. 요즘 이런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든데.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진석과 서연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만 좋으면 안 되겠어.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려야지. 나도 그런 생각했어.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나눔을 시작했다. 캠핑장에서 만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에게 캠핑용품을 사드렸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걸 왜 주세요? 그냥 좋은 일 하고 싶어서요. 또한 각 지역의 독거노인 복지관을 찾아가서 후원도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독거노인 10분의 한 달 생활비를 지원했다. 1인당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었다. 어르신들, 이거 받으세요. 이런 큰 돈을 왜 주세요? 저희도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통해서요. 진석이 말했다. 복지관 관장이 감사했다. 요즘 이런 분들 보기 어려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경주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다. 한부모 가정 학생 5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주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꿈 이루세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해졌다. 여보, 남을 도우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구나. 맞아. 받는 분들이 고마워할 때 정말 뿌듯해.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캠핑장에서도 소소한 선행을 계속했다. 청소를 도와주고 다른 캠핑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캠핑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해줬다. 진석 아저씨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야. 캠핑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강릉 캠핑장에서 젊은 부부를 도운 일이 있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가족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 난리가 났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 났어요. 젊은 아빠가 울상을 지었다. 우리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진석이 즉시 나섰다. 캠핑카로 가족을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다. 다행히 아기는 가벼운 감기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젊은 부부가 나중에 인사를 왔다. 어르신들,
아기가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도 자식 키워봤으니까. 서연이 아기를 안아보며 행복해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맞아. 여보, 우리 둘이 함께여서 더 의미가 있어. 남을 도우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여보가 착해서 하늘이 복을 주신 거야. 서연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께 착하니까. 어느 캠핑장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직접 음식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노숙자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서연이 감격했다. 맞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진석도 마음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진석이가 돈이 많나 봐. 여기저기서 기부하고 다닌다던데. 소문이 나면서 자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큰딸 민정이 전화했다. 아버지 기부하고 다니신다며? 응, 그래.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아버지, 돈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병원비 필요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진석은 당당했다. 그게 아니라 할 말 끝났으면 끊을게. 자녀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서연에게 말했다. 애들이 우리 기부하는 거 못마땅해 하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마음이야. 계속하자. 맞아. 우리가 기부하든 여행하든 우리 자유야.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서연아, 끝까지 우리 방식대로 살자. 응, 여보. 착하게 살면서 남도 도우면서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다. 한 달 후, 이들의 선행은 지역 신문에까지 났다. 캠핑카 타고 전국 돌며 기부하는 노부부. 기사가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팔짱 뒤늦게 찾아온 자녀들. 기부 활동이 신문에 나간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큰딸 민정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서연이 나가보니 민정이 서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다. 민정아, 어떻게 왔어?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민정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민정은 넓은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이런 좋은 곳에서 언제부터 사셨어요? 몇 달 전부터. 진석도 마사지 의자에서 일어나 딸을 맞았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정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도 놀랐다. 옷차림부터 표정까지 완전히 달랐다.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앉아라, 민정아. 진석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정은 어색하게 앉으면서 집 안을 둘러봤다. 고급 가구들, 큰 TV, 한강이 보이는 창문까지 모든 게 신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이사 왔어. 진석이 단답했다. 전세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민정은 당황했다. 평소 온순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다.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뭐가 왜 그래? 예전과 너무 달라지셨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돈이 생기면 더 그래. 진석이 씁쓸하게 웃었다. 민정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봤다. 혹시 돈이 생기신 일이 있으세요? 있어. 뭔데요? 로또 당첨됐어. 민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로또요? 얼마나요? 많이. 정확히 얼마나요? 서연이 대답했다.
32억. 민정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32억이요? 정말요? 응. 언제요? 6개월 전쯤.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부모님이 32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계신다니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얼마나 쓰신 걸까? 아버지,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말해? 이렇게 큰 돈 당첨된 거려.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진석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말씀하셔야죠.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 진석이 코웃음 쳤다. 10년간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물어본 가족? 민정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바빠서 10년간 서연도 딸을 차갑게 바라봤다. 바쁘면 전화 한 통 못해.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민정이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신문에 기부하신다고 났던데요. 응, 얼마나 하셨어요? 궁금해? 네, 궁금해요.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진석이 대답했다. 민정은 또 놀랐다. 2억이나요? 아버지,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되죠. 왜? 나중에 병원비 필요하잖아요. 병원비는 따로 준비해뒀어. 그래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민정의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좀 아껴두세요. 왜 아껴둬야 해? 진석이 반문했다. 그냥 아껴두시는 게 좋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둘째 민수도 도착했다. 민정이 연락했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도 집을 보고 놀랐다. 여기가 어디예요? 상황을 설명들은 민수도 충격을 받았다. 로또 32억이요? 언제요? 6개월 전.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할 필요 있나? 진석이 똑같이 대답했다. 막내 민경까지 도착하자 집 안이 시끄러워졌다. 세 자녀 모두 부모님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당연하지. 돈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민경이 말했다. 뭘 어떻게 썼는데? 파리 여행도 가시고 캠핑카도 사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게 뭐 어때서?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부모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 아버지, 좀 계획적으로 쓰세요. 민수가 말했다. 계획적으로? 73살, 74살인데 언제까지 계획해? 진석이 반박했다. 우리 죽기 전에 다 써버릴 거야. 진석의 폭탄 발언에 자녀들이 경악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다 써버린다고? 응,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서연도 남편을 지지했다. 맞아. 우리 돈이야. 자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들의 상속받을 몫이 사라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한테도 남겨주셔야죠.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왜? 자식이잖아요. 자식. 10년간 자식 노릇한 게 뭐가 있는데? 진석의 말에 자녀들은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지 마라. 너희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자녀들은 당황했다. 이런 부모님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생 순종적이던 부모님이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다. 오늘은 이만 가라. 할 말 다 했지. 진석이 손님 축출 명령을 내렸다. 아버지, 다음에 올 때는 10년간 안 찾아본 거 사과부터 하고 와. 자녀들이 나간 후 서연이 말했다. 여보, 속이 다 시원하네. 나도 이제야 할 말 다 했어. 두 사람은 서로 웃었다. 드디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장돈을 둘러싼 추악한 본성과 단호한 대응. 자녀들이 집을 나간 지 며칠 후 큰딸 민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가짜 반성이 묻어 있었다. 그래, 뭔 일이야? 진석이 냉정하게 물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갑자기 왜 그래? 가족이니까요. 서로 챙겨야죠. 진석은 웃음이 나왔다. 32억이라는 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가족 타령을 하다니. 민정아, 솔직히 말해. 뭐 원하는 거 있지?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심을 드러냈다. 아버지, 저희 집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2억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나였다. 2억. 네, 급해서요. 왜 급해?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안 그러면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돼. 진석의 단호한 거절에 민정이 당황했다. 아버지, 왜요? 돈 많으시잖아요. 많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가족. 10년간 가족 노릇했나?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딸. 언제부터 딸이었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딸이었으면 10년간 어디 있었어? 그때 서연이 전화기를 받았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2억 정도는 안 돼. 서연도 단호했다. 엄마도 왜 그래요? 민정아,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간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 10년간 우리 도와준 적 있어? 민정은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도움을 안 준 것은 자신들이었다. 그건 그때는 제가 여유 없으면 연락도 못해. 안부 인사도 못해. 전화를 끊고 서연이 진석에게 말했다. 여보, 시작된 것 같아. 뭐가? 애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럴 줄 알았어. 다음 날에는 둘째 민수가 전화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네, 음식점 창업하려고 해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억. 네, 좋은 자리에 괜찮은 음식점 하나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서요. 진석이 웃었다. 민수야, 너 지금까지 사업해본 적 있어? 없지만 배우면 되죠. 5억이나 되는 돈을 경험도 없는 사업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돼. 왜요? 위험해. 위험하긴요. 음식점이 뭐가 위험해요? 망할 수 있어. 망하지 않아요. 민수야, 내 대답은 안 돼야.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도 좋잖아요. 좋을 게 뭐가 있어. 자식이 잘 되면 부모 기분 좋은 거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 10년간 내 기분 신경 쓴 적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지. 그럼 지금 와서 무슨 기분 얘기야? 막내 민경도 며칠 후 연락했다. 아버지, 저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학원비? 네. 요즘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필요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1년이면 2,400만 원. 그것도 안 돼. 아버지, 손주들 교육비잖아요. 손주? 언제 봤는데 손주야? 민경이 화를 냈다. 아버지, 너무 야박하세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혈육 같으면 1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안부도 안 물어봐? 자녀들의 연락이 계속되자 진석과 서연은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다. 여보, 이러면 애들이 더 화낼 텐데. 화내든 말든 우리가 왜 눈치 봐야 해? 하지만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옛날 동네 사람들을 통해 새 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명이 함께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민정이 대표로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찾아와서 뭐 할 건데? 효도할게요. 효도? 진석이 코웃음 쳤다. 지금 와서.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할 생각이었잖아. 민수가 나섰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부모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언제 깨달았어? 며칠 전부터요. 며칠 전 로또 얘기 들은 후부터 자녀들은 할 말이 없었다.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게 아니면 뭐야? 진짜로 깨달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정아, 민수야, 민경아, 너희들 마음 다 안다. 솔직하게 말해봐. 돈 때문에 온 거지? 엄마, 맞지? 돈 없었으면 안 왔을 거지? 자녀들이 침묵하자 진석이 말했다. 너희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도 이해해라. 우리가 왜 너희들 눈치를 봐야 해?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됐어. 그만해. 진석이 일어섰다. 우리 결정은 이미 끝났어. 우리 돈 우리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외쳤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니까.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버지, 그래도 자식들이잖아요. 자식, 너희들이 언제 자식 노릇했어? 앞으로 할게요. 필요 없어.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들 없어도 행복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서연도 남편을 지지했다. 맞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자녀들이 나간 후 2사람은 후련해했다. 여보, 속 시원하다. 나도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10장 끝까지 우리 둘이서. 자녀들과의 갈등 후 강진석과 주서연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다. 정말로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자녀들의 간섭 없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다. 먼저 법무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저희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전부 다요? 네. 자녀들 목 빼고 말이에요. 자녀분들 몫은 얼마나 남기실 건가요? 한 명당 1억씩. 진석이 말했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어디에 기부하시겠어요? 독거노인 복지관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서연아, 이제 정말 자유야. 맞아. 여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진석이 서연보다 3살 많아서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연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했다. 서연 명의로 10억 원을 적금에 넣었다. 서연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 여보, 무슨 소리야. 같이 오래 살 거야.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또한 서연이 좋아하는 캠핑카도 서연 명의로 바꿔뒀다. 이것도 서연이 거야. 나 없어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살아. 여보가 없으면 무슨 재미야. 보험도 다시 정리했다. 진석에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서연이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설정했다. 이제 서연이 혼자서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사람은 본격적인 버킷리스트 완주에 나섰다.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다. 지중해 크루즈 15일 일정이었는데 1인당 1,500만 원이었다. 여보, 바다 위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크루즈 선상에서 바라본 지중해가 환상적이었다. 맞아.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온천 투어도 했다. 일본 온천을 한 달간 돌아다니는 여행이었다. 서연아, 온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보, 몸도 마음도 다 편해져.
미식 여행도 빼놓지 않았다.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고급 요리를 맛봤다. 평생 이런 음식 못 먹고 살았으면 억울할 뻔했어. 이런 생활을 1년간 하면서 약 5억 원을 썼다. 남은 돈은 19억 원 정도였다. 여보, 이 속도로 쓰면 10년은 더 놀 수 있겠네. 그러게. 우리 나이 생각하면 충분해.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손주들을 앞세웠다. 민정의 딸 수진이가 찾아온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예쁜 손녀였다. 수진아,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진석과 서연은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보냈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두 번 정도. 그럼 갑자기 왜 보고 싶어졌어? 결국 수진이도 진짜 목적을 털어놨다. 할아버지, 제가 유학 가고 싶어서요. 유학? 미국으로 MBA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얼마나? 2억 정도요. 안 돼. 진석의 대답은 단호했다. 할아버지, 수진아, 너한테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라.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내 엄마한테 말해라.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바라지 말라고. 수진이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자녀들의 시도는 계속됐다. 명절 인사, 생일 축하, 갑작스러운 방문 등. 하지만 진석과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여보, 애들이 포기하지 않네. 당연하지. 돈이 얼마나 큰데.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아. 맞아. 끝까지 우리 방식대로 살자. 2년이 지났을 때 진석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당뇨병이 생긴 것이다. 진석을 위해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연아, 내가 아프니까 더 확실해졌어. 뭐가? 우리가 옳다는 거? 돈이 있어야 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진석의 병을 빌미로 자녀들이 또 접근했다. 아버지,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3년째 되던 해 서연도 무릎 수술을 받았다. 역시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 여보, 돈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5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았다. 서연아, 후회 없지? 전혀 없어. 여보, 나도 우리 정말 잘 선택했어. 맞아.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았잖아. 어느 날 진석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왜? 30년간 로또 사면서 꿈꿨던 모든 걸 다 해봤잖아. 맞아. 파리도 가봤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봤고 캠핑카로 전국도 돌아다녔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줬지. 무엇보다 우리 둘이 끝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았잖아. 진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50년간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여보, 덕분에 이런 행복한 인생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아, 우리 선택이 맞았지? 맞아. 여보, 자식들 없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해. 로또 당첨된 게 우리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아니야, 여보. 우리 인생 최고의 행운은 서로를 만난 거야. 진석이 감동했다. 서연아, 로또는 돈만 줬지만 여보는 50년간 사랑을 줬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의미 없었을 거야. 76세와 73세가 된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30년간 매주 5,000원씩 투자한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 그 모든 것을 오직 둘이서만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여보, 내일은 또 어디 갈까? 어디든 좋아. 여보랑 함께면 그들의 행복한 여행은 계속될 예정이다. 자녀들의 간섭 없이 오직 서로만을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